대한민국에서 독립운동은 항일무장투쟁만 포함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로 노동운동은 한국이 경제 발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시대에서 살았던 조선인의 노동운동은 독립운동에 포함하지 않고 노동운동가의 활동을 철저하게 은폐한다. 국가가 국가를 침략하는 이유는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약탈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식민지에서 지하 자원과 인력을 약탈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착취당하는 노동자와 농민은 저항하게 된다. 이들을 한국 사회에서는 빨갱이라고 하며 좌파라고 매도한다. 반면 침략자의 편에서 마름질하는 놈들을 우파라고 하며 자유주의라고 한다. 마름은 노예들의 대장이라는 뜻이다. 이들을 일제강점기 때는 친일파라고 했으며 현대사회에서는 우익보수 자유주의자라고 한다. 자유는 고전적인 자유가 있고 자본가가 노동자와 농민을 착취할 자유가 있다.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자들을 자유주의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뇌가 빈개돼지들은 이들을 자유빨갱이라고 부른다. 아래 글을 3번 반복하겠다. 모든 국가에서 독립운동가는 예외 없이 무장투쟁과 노동운동도 포함한다. 모든 국가에서 독립운동가는 예외 없이 무장투쟁과 노동운동도 포함한다. 모든 국가에서 독립운동가는 예외 없이 무장투쟁과 노동운동도 포함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독립운동가는 빨치산만 독립운동가의 범주에 속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운동은 독립운동에 포함하지 않고 철저하게 은폐한다. 한반도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다. 조선의 수도는 평양이다. 평양에는 일제강점기 때 항일무장투쟁과 노동운동가의 후손들이 기득권자가 되어 특권을 누리며 산다. 한반도 남쪽에는 대한민국이 있다. 수도는 서울이다. 서울에는 일제강점기 때 마름질하던 놈들이 항일무장투쟁가와 노동운동가를 밀고 하고 때려잡던 마름들이 서울 강남에서 기득권과 특권을 누리며 산다. 마름은 노예들의 대장이라는 뜻이다. 빨치산은 산의 이름이 아니고 파르티잔을 체험한 것으로 비정규군을 말한다. 임진왜란 때 민간인이 외군과 맞서 싸웠는데 이들을 의병이라 한다. 의병을 파르티잔이라며 차음에서 빨치산이라 한다. 차음은 음을 빌려왔다는 뜻이다.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편에서 마름질하던 놈들을 보수파라고 하며 일제강점기 때 항일무장투쟁과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진보좌파라고 한다. 어느 날 현대사회의 중도라는 신생어가 등장했다. 보수도 진보도 아닌 중도라는 개념이 생겼다. 중도는 정치에 관심이 없고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계층을 말한다. 보수는 성 안에 사는 귀족과 생산수단을 소유한 돈 많은 자본가가 사는 곳이다. 적의 침략과 맹수들의 공격에 안전한 곳이다. 이들을 부르주아지라고 하며 상위계층의 기득권 세력이다. 중간계층에 있는 자들을 뿌띠부르주아지라고 하는데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작고 자본력이 약한 계급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하위계층의 사람은 성 밖에 살며 생산수단이 없는 농민과 노동자 계층이다. 이들을 프롤레타리아라고 부르며 이들을 진보라고 부른다. 그런데 성 안에도 살지 않고 성 밖에도 살지 않는 유령의 집단을 자본가가 만들어냈다. 그들을 중도계층이라 하는데 뇌가 빈개돼지들로 대갈박에 골다공증 걸린 순대국밥들이다. 이들 중도계층은 선거 때가 되면 언론공작으로 대갈박 나쁜 CPU에 바이러스가 걸리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만 찍어댄다. 그래픽카드도 빨주노 초파남보를 표현하지 못하는 저급의 그래픽카드로 빨간색과 파란색만 표시된다. 메모리 부족으로 생각도 할 수 개자식으로 사는 놈이므로 살 없는 뼈다귀만 핫하된다. 올바른 길로 개돼지를 인도하려고 하면 쿨러가 발효되면서 빨갱이라고 지저대면서 악성 댓글을 달아댄다. 대한민국에서 빨갱이는 불평불만을 가진 세력으로 친북세력 종북세력을 지칭한다. 빨갱이는 빨간색을 선호하며 폭력적이라고 세뇌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정치정당을 상징하는 색으로 빨간색은 피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누리당에서 빨간색을 선택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국민의힘이다. 빨간 깃발, 빨간 넥타이, 빨간 점퍼, 빨간 조끼, 빨간 글씨 등으로 당을 홍보했다. 왜 혁명가들은 빨간 깃발을 들었을까? 왜 혁명가들은 머리띠를 빨간색으로 했을까? 중세시대 빨간색은 돈 많은 자본가와 귀족만이 빨간색 옷을 입을 수 있었다. 가난한 귀족이나 왕족은 빨간색 옷을 입을 수 없었다. 빨간색 옷을 염색하려면 코치닐이라는 벌레에서 염료를 얻을 수 있었다. 순색의 빨간색 염료로 염색한 옷 한 벌은 강남 아파트처럼 비쌌다. 착취는 분노로 쌓여갔고 일방적으로 갑질을 당하던 노동자와 농민은 혁명을 일으켰다. 혁명가들은 자본가와 귀족, 왕족이 입었던 빨간색 옷을 찢어 깃발을 만들었다. 그래서 혁명의 색깔을 상징하는 색이 빨간색이고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색도 빨간색이다. 기득권층이 된 자본가 계급은 영원히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로 빨간색을 선택한 것이다. 반면 노동자와 농민은 기득권을 타파하고 착취를 멈추라는 저항의 의미로 빨간색을 선택한 것이다. 노동자 농민의 혁명이 성공한 것은 자본가들이 귀족계층과 왕족을 무너뜨리고 자본가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동자와 농민에게 혁명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뇌에 골다공증이 걸린 개돼지는 쿨러가 발효되면서 자본가가 시키는 대로 지저댄다. 저사양의 컴퓨터는 포맷하거나 리셋을 한다고 해서 성능이 개선되지 않는다. 뇌에 골다공증 걸린 개돼지는 인간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저 자본가가 시키는 대로 좌파, 우파, 쪽파, 대파를 편을 가르고 보수, 중도, 진보를 편을 나뉘어 싸워댄다. 저들이 싸우면 가장 이익을 보는 놈은 자본가다. 자본가가 영원히 인간을 개돼지로 사육하여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개돼지는 자신이 가축이 되어 사육당하는지 모른다.